골격 어떤 우리 정보를 집어넣기 위한 전제 작업을 좀 먼저 할 거예요. 자, 먼저 현대 원자 모형 얘기할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 모형은 돌턴의 원자 모형도 아니고 누구죠? 톰슨의 원자 모형도 아니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도 아니고 보어의 원자 모형도 아니고 그 다음 단계야.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 배웠잖아. 보어의 원자 모형의 특징이 뭐냐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다니는 뭐가 있다? 껍질. 이 껍질의 개념을 제시한 게 보어였는데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 뭐였냐면 보어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보어는 1차 껍질에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인지까지 구해내요. 그 에너지 값을 어떻게 구했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mol 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1번 껍질,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312잖아. 이렇게 각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정확히 얼마인지까지 구해내는 그런 역할까지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가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지만 헬륨과 같이 원자번호 2번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것들은 자, 이 녀석의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데 반대쪽에 있는 이 전자가 어디? 여기 있느냐? 또는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달라지죠. 청력으로. 멀리 있을 때는 힘을 별로 안 주겠지만 가까이 왔을 때는 이쪽으로 밀 거 아니야. 여기 왔을 때는 일로 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전자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이 녀석, 내가 측정하고 싶은 전자의 에너지 값이 그때 달라지게 돼.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적용할 수가 없어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그래서 헬륨부터는 적용이 안 돼. 아니 118가지 원소 중에 2번부터 적용이 안 된다는 건 1번 수소밖에 쓸 수 없다는 거거든. 수소에게만 쓸 수 있는 이 원자 모형이 우리에게 유익한가요? 유익하다기보다 이거 많이 쓸 수 있을까?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수소라는 녀석의 특징을 알아내고 수소의 어떤 선 스펙트럼까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헬륨부터 안 된다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말로 다전자 원자라 그래. 여러 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원자, 다전자 원자부터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원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바로 현대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 모형이라고 해요. 오비탈 모형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오비탈에 대한 쌤 머릿속에 있는 정보 또는 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체계를 설명할 거야. 잘 들어봐. 오비탈이 뭐냐? 그러면 우리 뭐라고 딱 알면 되냐면 오비탈은 방입니다. 방. 뭐가 들어가는 방이냐면 이렇게 방의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 오비탈은 방인데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는 방을 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전자를 집어넣을 거야. 전자를 집어넣는 방을 오비탈이라 불러주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전자 하나의 방에 몇 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딱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딱 2개. 하나, 2개를 넣으면 더 이상 방에는 전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건 뭐냐면 방에 전자 2개를 넣어놓으면 이 전자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전자와 전자는 둘 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서로 청력으로 밀어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 2개가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반대 방향인 녀석을 넣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스핀 방향이라 그래. 스핀 방향만큼은 반대인 녀석을 집어넣어줘야 돼. 가연이? 아니 뭐 자연이가 아니고 뭐지? 잠깐만요. 미안.
다이아몬드. 혜정이구나. 그렇지. 거기 앉으세요. 교재 있죠? 없나요? 교재 완자가 원래 없나? 완자 없어? 잠깐만. 자, 다시 볼게.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현대 원자 모형을 소개 중이야. 지금 우리가 쓰는 원자 모형, 현대 가장 발달된 형태의 원자 모형은 오비탈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오비탈 모형이고,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 바꿔주면 오비탈은 방이야, 방. 방인데 뭐가 들어가는 방이냐? 전자가 들어가는 방입니다. 또 하나, 전자가 그러면 하나의 방에 전자를 집어넣을 건데 최대 몇 개가 들어가냐면 2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고, 2개의 전자를 한 방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한 방에 집어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뭐는 맞춰줘야 한다?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녀석을 넣어줘야 돼.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봐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좀 휘둘게.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전자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이렇게 쓸게요. 시계 방향.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면, 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물리에서 나오는 건데,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게 흐르죠. 전류가 흘러요. 맞아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전자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자,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개념이 잡혀야 돼. 전자가 스핀, 제자리에서 막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가 막 운동을 하고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이렇게 흐르는 거지. 자, 전류입니다. 전류라는 녀석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배경 지식인데, 코일에 전선이 감겨 있어. 이렇게 전선이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감겨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자, 이때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 우리 오른손 법칙으로 전류 방향을 맞춰줄 건데, 코일이 여러 방향으로 감싸져 있으니까 여기 내 손가락을 코일의 전류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야. 자, 지금 전류가 들어가서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 느껴지죠? 내 손가락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싸줘봐. 엄지가 향하는 방향 있죠? 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일로 나가는 방향, 즉 N극이 오른쪽이 형성이 되고요, S극이 왼쪽으로 형성이 돼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맞추면 N극, S극이라고 하는 자기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전자가 스핀 운동을 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이 생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돌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이걸로 이제 물리에서는 원자자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이다. 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전자의 스핀 방향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정리하면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가 이 방향이잖아. 반시계로 흐르면 오른손을 들어서 반시계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위쪽 방향이 N극이겠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면은 위에가 N극이 되고 아래가 S극이 형성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전자를 그려볼게. 이 녀석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오른손으로 시계 방향, 내 손가락을 시계 방향 맞춰주면 아래쪽이 N극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에 N극, 위에가 S극이라는 거야. 이 얘기 왜 하냐면은 한 방에다가 야 최소한 우리들이 둘 다 마이너스잖아. 서로 싫어해. 꺼져! 이러는데 최소한 자기장 방향만큼은 반대로 맞춰줘야 S하고 N이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방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스핀 방향이라도 반대로 넣어줘야 서로 밀어내는 힘을 상쇄시켜서 한 방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같은 스핀 방향을 넣으면 마이너스 미는데 N 밀고 SS 밀고 완전 밀어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한 방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비탈은 방인데 전자를 2개 넣을 수 있는데 2개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녀석을 넣어주어야만 한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이걸 어길 수는 없어. 이래야만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파울리라는 사람이야. 파울리. 내가 말한 거 아니고 파울리라는 사람이야. 성이 되게 특이하죠. 파시. 아닌가? 파시 아닌가? 파울리라는 사람인데 파울리가 이래야만 해. 파울리가 말한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 전자는 한 방에 2개밖에 못 들어가. 또 전자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게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스핀 방향이 반대인 걸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특이하게 S극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요. S극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건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84쪽인가? 85쪽에 있네요. 85쪽에 맨 위에 심화라 그래서 거기 쌤이 그린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스핀하는 방향에 도는 방향에 따라서 S극 방향으로 화살표가 뻗어 있는 거 보이죠? S극 방향으로 화살표가 뻗어 있게 됩니다. 이때 반시계 방향에 플러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런 원자 자석 개념을 적용해서 스핀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인 녀석을 최소한 넣어주어야 한다. 그림으로는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서로 스핀 방향이 반대인 걸 넣어줘야 돼 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파울리의 베타울리라 해서 파울리가 말한 이 규칙은 어기면 안 됩니다.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이 바로 이 규칙이에요. 전자를 집어넣을 때, 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을 때 이 규칙만큼은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비탈의 종류를 좀 설명할게요. 오비탈의 종류. 자, 오비탈은 방인데 방의 모양이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건 크게 2가지 모양을 배워요. 첫 번째는 X축, Y축, Z축에 대해서 구의 형태. 이런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비탈을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원이라고 하면 안 돼. 3차원이기 때문에 구의 형태를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비탈, 이거를 S-오비탈이라고 불러줘. S-오비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샤프화돼요. 이거 샤프한 모양이네요. 샤프. 이거는 광학적인 표현이야. 샤프가 왜 뾰족하다는 뜻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광학적인 표현으로 샤프 형태를 갖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광학적 용어가 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S-오비탈이라 불러주고요. 두 번째 오비탈은 X축과 Y축과 Z축을 따라서 이렇게 R형 모양으로 생긴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이 R형 모양으로 생긴 오비탈을 p-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p-오비탈이라고 불러줘요. 자, 얘는 공모양이라고 말하고 얘는 R형 모양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있고요. Y축, Z축 방향으로도 또 똑같은 R형 모양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또 있죠. Y축이라고 칠게요. Y축이면 이렇게 R형 모양이 Y축 방향으로도 R형이 또 하나 있는 거고 Z축 방향으로도 또 다른 R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R형이 총 3개죠. 3개의 R형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S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방향성이 없어. 얘는 어느 방향이든 다 갈 수 있죠. 하지만 얘는 X축 방향 따로, Y축 방향 따로, Z축 방향 따로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방향성을 가진다.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쌤이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이 녀석이 누군지 맞춰야 돼. 그때 단서를 줄 건데 이런 단서를 준다는 거야. 이 녀석은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이다. 그럼 당연히 그거잖아. S오비탈이네 라고 찾아낸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걸 맞춰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인가? 다음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 끝났네. 방향성이 없는 건 얘밖에 없어요. S오비탈만 방향성이 없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비탈을 2가지 오비탈을 소개할 거예요. 자, 또 있는데 SP, 그 다음에 D오비탈이라는 게 있고요. F오비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들은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요. 특정한 어떤 모양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어떤 모양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 2 녀석밖에 없고요. 자, D오비탈로 가는 순간부터 D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원자의 성질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성질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건 오비탈의 모양이나 오비탈의 방향까지도 우리가 예측하기 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난해하다. D오비탈부터는 좀 난해한 오비탈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어 라는 정도로 소개받는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오비탈들이 있어 라는 정도로 소개를 받으면 됩니다. D와 F까지 존재합니다. 자, 또 하나 정리할 건 뭐냐면, 자, 규칙인데 이제 등차수열 같은 건데, S오비탈은 이렇게 커다란 방이 하나 있는 거야. S오비탈은 방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거 방의 개수를 괄호 안에 써줄게요. 근데 P오비탈은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각 방향마다 방이 하나, 총 몇 개 있는 거야? 3개의 방이 있는 거야. 그래서 P오비탈은 총 3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방마다 전자가 몇 개? 2개씩 들어가는 거야. 각 방마다 2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P오비탈 전체 3개의 방에는 전체 전자 몇 개 들어간다? 6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겠지. 저 전제야. 오비탈에는 방인데 오비탈 방에는 방 하나마다 전자가 2개 들어가니까 방이 3개라면 전자는 총 6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1, 3,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고 했어. 1, 3, 그래서 D오비탈은 5개의 방을 가지고 있고요. F오비탈은 몇 개의 방? 느낌 오죠, 이제? 1, 3, 5, 9? 7이겠죠? 7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2개씩 들어가니까 총 전자 10개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 전자가 총 14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껍질과 콜라보레이션을 좀 할 겁니다. 껍질과 콜라보레이션. X축과 Y축과 Z축의 공간을 그려놓고요. 자, 어떤 공간에 이게 원자야. 원자의 정 가운데에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원자 핵이 존재하죠.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요.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채워지는 오비탈들이 펼쳐질 건데 1차 껍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차 껍질이야.
우리 옥텟 규칙 기억나요?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냐면 1차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채워지고 2개가 채워지고요. 2차 껍질부터는 전자가 몇 개 채워진다? 8개가 채워지면 안정적이 된다. 안정적으로 바뀌기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껍질에 2개를 꽉 채우면 되고 2차 껍질부터는 8개를 꽉 채우면 된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이에요. 3차 껍질도 8개를 채우면 안정적이 되겠죠. 옥텟이라는 말이 이 8이란 뜻입니다. 옥텟 규칙이란 8개의 규칙이란 뜻이에요. 우리 문어가 영어로 옥토퍼스라고 하잖아. 그래서 옥토가 8이란 뜻입니다. 우리 애들은 옥토넛인가? 만화 영화 알아요? 알아?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옥토가 8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전제에 다시 들어볼게. 자, 이게 1차 껍질을 쌤이 그린 거야. 1차 껍질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고? 2개 들어가죠. 그럼 뭘 의미할까?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 껍질에는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어. 누구? S 오비탈만 존재합니다. 얘가 지금 방금 이거 주황색으로 그린 게 뭐다? S 오비탈 하나를 그린 거야. 1차 껍질에는 S 오비탈 하나만 딱 존재하는 거야. 자, 이제 2차 껍질을 갈게요. 2차 껍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껍질이 크잖아. 이렇게 좀 크죠? 큽니다. 2차 껍질에도 이따만한 S 오비탈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럼 전자 몇 개 들어가겠어? 2개 들어가는 거야. 오비탈이 크다고 전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전자는 무조건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커다란 공간에 S 오비탈 하나만 존재하면 공간의 낭비잖아. 그래서 오비탈 안에 또 오비탈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 2차 껍질의 커다란 S 오비탈 안쪽에 바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P 오비탈이 하나 펼쳐져 있고요. Y축 방향으로 또 P 오비탈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Z축 방향으로 또 P 오비탈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잘 그렸죠? 그래서 이 2차 껍질은 S 오비탈도 있지만 그 안에 P 오비탈이 X축, Y축, Z축으로 무려 3개의 오비탈이 더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2차 껍질에는 총 오비탈이 몇 개야? 4개인 거야.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그쵸? 그럼 총 4개의 오비탈이니까 2개씩 전자 채우면 총 몇 개 채우는 거야? 8개네. 그치? 그래서 2차 껍질은 8개를 전자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비탈이 4개라서. 정리하면 우리 이거를 1차 껍질에도 S 오비탈이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2차 껍질에도 뭐가 있다? S 오비탈이 있다는 거야. 그죠? S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P 오비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P 오비탈도 가지고 있다. 3차 껍질도 한번 그려볼게. 3차 껍질도 아주 커다란 S 오비탈을 하나 가집니다. 커다란 S 오비탈. 그러니까 3차 껍질도 커다란 S 오비탈이 하나 있는 거야. 너무 공간을 남기죠. 저기서 전자 2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뭐야?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이렇게 P 오비탈이 X축 P 오비탈, Y축 P 오비탈, Z축 P 오비탈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를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오비탈이 채우고 있습니다. 3차 껍질은 더 크니까. 정리하면 3차 껍질에 S 오비탈도 있지만 P 오비탈도 있고요. 바로 여기에 D 오비탈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D 오비탈도 있다.
우리 오비탈을 F까지 소개받았잖아. F까지만 써볼게요. F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바로 4차 껍질에 F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 여기도 S가 있고 P도 있겠고 D도 있겠고 F까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오비탈의 개수가 종류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똑같은 S면 이거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면 1차 껍질의 S는 1S, 2차 kop질의 S는 2S, 3S, 4S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2차 껍질의 P 오비탈 있죠? 얘는 2P라고 했습니다. 2차 껍질 P니까 얘는 3P가 될 거고요. 얘는 4P가 되겠네요. 얘는 3D가 되고요. 4D, 4F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1P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없어? 1P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는 거야. 맞죠? 1차 껍질에는 P 오비탈이 없으니까 1P는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2D라는 말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2D라는 말도 있으면 안 돼. 2D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 3F란 말도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규칙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하나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시험 문제냐면은 봐봐. 자, 각 껍질마다 정리할 거야. 오비탈이 몇 개냐? 오비탈의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전자가 채워진 개수가 몇 개냐를 정리할 건데 1차 껍질은 오비탈이 몇 개야? S밖에 없으니까 한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이 한 개 있는 한 개 있어. 2차 껍질은 오비탈이 몇 개 있나요? S 오비탈 하나에다가 P 오비탈이 있으니까 P 오비탈 오비탈이 전체 몇 개죠? X, Y, Z 3개죠. 그러므로 2차 껍질은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다?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 되는 거야. 3차 껍질의 오비탈 몇 개야? 얘 하나, 얘 3개, 얘를 몇 개 했지 아까? 생각해 몇 개야? 5개. 그럼 총 몇 개야? 총 몇 개? 9개. 이제 느낌이 와야 돼. 4차 껍질은 몇 개일까요? 1, 3, 5, 7일 테니까 더해봐. 16. 느낌이 좀 와야 돼. 오비탈의 개수는 껍질 수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보이나요? 2차 껍질 4개, 3차 껍질 9개, 4차 껍질 16개니까. 오비탈의 개수는 일반식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일반식으로 n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오비탈마다 전자가 2개씩 들어가니까 얘는 전자수가 2개, 8개. 그죠? 얘는 몇 개야? 18개다? 얘는 몇 개야? 32개다? 그래서 일반식으로는 2n의 제곱이야. 왜? 오비탈에다가 곱하기 2한 만큼이 전자수니까. 그죠? 이렇게 일반식으로 하는 거야.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에 가능한가요? 라는 이슈 첫 번째. 두 번째는 시험 문제로 그러면 n equal 100번째 껍질, 그죠? 100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의 수는 몇 개입니까? 일단 오비탈 개수가 몇 개야? 10,000개죠. 오비탈 수가 10,000개잖아. 오비탈이 10,000개니까 곱하기 2에서 20,000개가 전자의 개수입니다. 잘 쉽겠죠? 껍질이 50번째 껍질도 충분히 우리 일반식을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야. 18하고 32가 뭐냐? 우리 아까 옥텟 규칙 얘기했잖아.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냐면 그래서 약간 빌드업을 하면 이게 이래요. 우리가 옛날에 주기율표 외울 때 원소 주기율표 외울 때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웠던 거 기억나? 21번부터는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외울 필요 없다고. 고3 때까지 20번까지만 외우면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1번부터는 d-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 d-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까 어떻다 그랬지? 성질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성질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공부해봤자 그때 달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진짜로 21번부터는
D오비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 그 다음에 이걸 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20번까지는 그래서 D오비탈에 들어가지 않아서 S오비탈과 P오비탈까지만 들어가요. 21번부터는 이제 D오비탈을 건드리는 거지.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만 외운다는 건 D오비탈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까지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까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주기율표에서 20번까지만 외우는 이유를 얘기를 먼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옥텟 규칙이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8개, 3차 껍질도 8개가 채워져야 안정하다는 규칙이잖아. 그치? 2차 껍질까지는 그래서 8개 채워진 게 딱 확인이 됐어. 3차 껍질에 들어가는 18, 이건 무슨 숫자냐는 거지. 오비탈이 9개인 건 이해가 되죠?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18개가 맞아. 그래서 우리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이라는 숫자를 그 3차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를 18이라고 표현해요. 최대 수용 전자수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 최대 수용 전자수만큼 다 채우면 D오비탈을 건넨다니까? 그러면 불안정해져. 그래서 8개까지만 딱 채우는 거야. 그러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옥텟 규칙에 의하면 8개까지만 채워야 되는데 그건 옥텟 규칙에 의한 거고 최대로 그냥 꾸역꾸역 넣을 수 있는 양은 몇 개까지다? 18개까지구나 라고 따로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4차 껍질은 최대 수용 전자가 몇 개다? 32개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몇 개까지만 넣어야 안정하다? 8개까지만 넣어야 안정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수용 전자수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전자수도 뭐야? 최대 수용 전자수가 2만 개인 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최대 수용 전자수라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굳이 쓴다면 5차 껍질에도 OS, OP, OD, OF 등등등 여러 개가 더 있겠죠. 그 다음은 배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이고요. 오비탈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에 대한 내용까지입니다. 자, 이제 양자수 얘기를 좀 할게요. 양자수. 자. 우리 일단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야. 양자수 이게 양자수. 자, 쌤 머릿속에 들어있는 양자수의 개념은 주소입니다. 주소. 어드레스 주소. 뭐의 주소냐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주소를 말하는 거야. 여기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겠죠. 어디에. 예를 들어서 2차 껍질에 X축에 들어있는 이 전자한테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안녕 전자. 오랜만이야. 전자 너 어디 살아? 나? 2차 껍질. 아 그래? 오비탈은 어느 오비탈에 있어? 나? P오비탈. 그래서 그때 L 이퀄 뭐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P오비탈에 있다는 걸, P오비탈에 살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L 이퀄 얼마라고 표현하자라고 표현한 거야.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넌 어느 축 방향에 살아? P오비탈은 X축, Y축, Z축이 있잖아. 나 X축, 그죠? 나 X축에 사는데? 그럼 X축에 대한 표현이 ML 이퀄 뭐시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야 너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 반시계로 돌고 있어? 스핀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스핀 방향까지 표현하는 게 M 스핀 해서 너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너 어느 껍질 살아? 껍질. 어느 껍질에 어느 오비탈에 어느 축에 어떻게 돌고 살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주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너의 상태까지 표현해주는 게 양자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소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저 전자의 주소를 한번 결정해 볼게요. 먼저, 껍질수는 n=2. 이거 n으로 표현해. 이걸 주양자수 1번. 주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주양자수가 껍질수를 의미해요. 주양자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어느 오비탈에 살아? 어느 오비탈에 살아를 방위양자수라고 그래. 방위양자수. 너의 방위양자수가 어디야? 얼만큼이야? 뭐야? 그러면 나는 L 얼만큼이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오비탈의 종류니까 정리할게. 정리하면 오비탈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 D 오비탈 막 이렇게 있잖아요. 와, 강의를 많이 하나 보다. 시간이 없어서. 자, 예를 들어서 S 오비탈이면 L equal 0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이면 L equal 1로 표현해요. D하고 F는 그럼 느낌 오죠? L equal 2, L equal 3으로 약속한 거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무슨 오비탈이야? 나 P니까 약속한 바에 따르면 1로 표현하는 거야. 나 L equal 1이야. 이제 우리 거꾸로 봤을 때 L equal 1이야. P 오비탈에 있구나. 이런 거죠. P 오비탈에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향. 방향은 일단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아예 없지. S 오비탈은 그래서 ML이 0으로 들어가. 방향성이 전혀 없을 때. 하지만 얘는 P 오비탈이니까 방향성이 있잖아. 방향성이 있을, 잘 봐. 방향성 여기 쓸게요. 방향성을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즉 P 오비탈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설정합니다. 나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있는 P 오비탈이야.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나는 X축 방향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고 표현하는 게 세 가지, 이게 X축이야, 이게 Y축이야, 이게 Z축이야, 이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 정해져 있어. 그냥 세 가지 방향 중에 한 방향이야 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만약에 5개의 방향, 얘가 이제 막 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럼 5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D오비탈은 0을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설정해. 그럼 이거는 X축, Y축, Z축, 뭔 축? 식량축, 뭔 축? 무슨 축을 말할 수 없잖아. 5개 축을 어떻게 말할 거야? 그래서 5개의 방향을 그냥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라고 표현하자 라고 약속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X축이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 찍혀있다. X, Y, Z축 중에 첫 번째 축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X축이야 라는 걸 임의로 마이너스 1로 그냥 설정을 한다면 마이너스 1이야 라고 그냥 써주는 거야. 또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아무튼 여기 들어가는 값은 어느 축 방향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스핀 방향이 들어가는데 스핀 방향은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돌고 있을 때 플러스 2분의 1로 표시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해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암기법인데 우리 지구가 또는 태양이 자전하고 있는 방향, 공전하고 있는 방향이 다 반시계 방향이잖아. 반시계 방향이 기본값이다, 플러스 값이다 생각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암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설정을 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설정합니다.
딴 거 없죠? 그래서 양자수라는 개념은 주소지고요. 주소지고 껍질의 수는 주양자수. 그 다음에 오비탈의 종류는 방위양자수. 너는 어느 방향에 있어? 이거는 뭐냐면 세 번째 양자수로서 자기양자수라고 해요. 자기양자수. 네 번째 이 녀석은 스핀 자기양자수라고 불렀습니다. 두 개는 쉬워요. 첫 번째, 주양자수, 주된 양자수라서 일단 껍질부터 정해야 되니까 n이 주양자수구나. 그 다음에 이름에 스핀이라는 말이 나와있기 때문에 얘가 스핀 자기 양자수라는 것도 알 수 있어. S라고 써있죠. MS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처음 듣는 용어인데 처음 듣는 기호까지 나오죠. 이걸 빨리 내 거로 만들어줘야지 쉽다라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더 우리가 어렵게 하는 건 방위양자수가 오비탈의 종류고 자기양자수가 방향이야. 방향입니다. 어느 축 방향이야.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쌤 나름대로 암기법 만들게 했는데 자기 저 여자야 나야 못 들은 기사입니다. 자기 어느 방향이야? 자기는 방향이다. 창피해. 아무튼 하도 못 외우니까 만든 거 아니야. 자기가 방향. 자기 양자수가 뭐지? 헤매지 말고. 자기 어느 방향? 방향? 이렇게 떠올리라는 거야. 떠올리라는 거야. 떠올려서 방향. X축인지 Y축인지 방향을 뜻하는 거야. 지금 방위 양자수는 이제 오비탈의 종류가 되겠죠. 방위. 이것도 좀 만든 게 있는데 좀 유치하긴 한데 지구방위대 이런 거 생각해도 지구방위대. 지구방위대가 이제 각각 자기만의 오비탈에서 S오비탈에서 방위를 하고 P오비탈에서 방위를 하고 각각의 구역에서 지구를 방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방위는 오비탈의 종류, 자기 어느 방향이야, 스핀 자기 어느 회전 방향이야, 이렇게 주양자수 어느 껍질이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수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납니다. 다 정리가 돼요. 칭찬이니까 빨리 넘어가야지. 양자수 다 했습니다. 양자수는 주소다. 주소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전자의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X축 방향에 있는 이 전자한테 옆에 같이 있는 전자를 둘 다 인터뷰를 해요. 1번 전자, 2번 전자 인터뷰할 겁니다. 얘네는 모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하나의 방에 들어있는 두 전자죠. 맞나요? P오비탈이라는 오비탈에 X축 방향이라는 그 오비탈 방, 하나의 방에 들어있는 두 개의 전자를 인터뷰할 거야. 얘네들 전부 다 너네 주소 대봐. 1번 어떻게 말해요? 여기 말할 거 아니야. 2번 넌 주소 얼마야? 나 여기 똑같은데 어쩔 수 없이 얘는 어때요? 반대여야 되죠. 그죠? 반대여야 돼, 반대. 스핀 방향만큼은 무조건 반대여야 하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기 들어있는 모든 전자, 어떤 전자를 잡든 간에 이 전자, 1, 2, 3, 4, 5번 전자 중에 주소가 겹치는 녀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소가 겹칠 수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양자수를 쭉 정리해 놓으면 전자마다 다 고유한 자기만의 양자수를 가진다는 거야. 양자수가 겹치는 전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마지막에 저 스핀 방향은 무조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4쪽 맨 밑에 화살표에 넣고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까닭이라고 나와있죠.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네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양자수가 똑같은 전자는 있을 수 없겠네라고 이해해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맨날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오늘따라 갑자기 어려운 양자수 막 얘기하고 이럴 때 등장을 처음 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쌤만의 언어로 창피를 무릅써 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중이에요. 근데 이건 시험 범위의 여기가 이제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핵심 내용이 될 거예요. 되게 낯설 뿐이지 이 낯설음만 극복하면 지난번에 그 몰 파트, 농도 파트보다는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단언합니다. 훨씬 쉽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워. 자, 이제 에너지로 갈게요. 오비탈의 에너지. 자, 오비탈 에너지를 갈게요. 얘를 좀 지웁시다. 오비탈의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나트륨이야.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라서 전자가 몇 개 있죠? 11개 있어야 되죠? 전자 11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5, 하나. 11개. 11개의 전자를 이제 오비탈에다가 넣을 거야. 넣을 겁니다. 전자를 채울 거 아니야. 그럼 어디부터 채워야 될까? 일반적으로 1차 껍질부터 채우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1차 껍질이 제일 안정적이라서. 에너지가 제일 작아. 에너지가 작은 녀석, 에너지가 작은 오비탈부터 채워나가는 게 전자 배치의 규칙입니다. 전자 배치의 첫 번째 규칙이 바로 에너지가 낮은 곳부터 차례차례 채워나간다는 것. 이걸 쌓음에 쌓아나간다. 쌓음의 원리 또는 쌓음의 규칙 이렇게 불러줘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나야 1s. 1s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이에요. 저기 두 개를 땅땅 채웁니다. 너네 둘 1s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저희는요. 기다려. 그 다음은 2s에 들어가야겠네. 2s에 채웁니다. 아싸 2s다. 들어가. 땅땅. 저희는요. 너희들은 2p에 들어가. 2p는 X축, Y축, Z축이라는 방이 무려 3개가 있죠. 그러면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총 6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너네 다 들어가. 너네 6개, 2p에 들어가. 네, 들어갔어. 저는요! 너는 3s에 들어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3s. 그래서 얘는 3s라는 오비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들어가게 됩니다. 얘 혼자 3차 껍질에 있죠. 보여? 얘 혼자 3차 껍질에 있으니까 얘는 몇 주기가 된다? 3주기이면서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거 느껴져? 원자과 전자가 한 개. 3차 껍질에 지 혼자 있잖아. 그러므로 1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오비탈 모형으로 그리면 자, 오비탈식으로 써봐라. 11개의 전자가 어떻게 채워졌니? 1s에 2마리요. 왜요? 2s에도 2마리요. 쓰는 거고 2p에 6마리요. 그죠? 3s에 1마리요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를 띡 자르면 3차 껍질에 전자 혼자 있네. 원자과 전자가 하나네. 전체 껍질 수는 3개네. 3주기짜리네. 그래서 나트륨은 3주기이면서 1쪽인 걸 얘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s에 2, 2s에 2, 2p는 X축, Y축, Z축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2p의 X축 방향에 2개, 2p의 Y축 방향에 또 2개, 2p의 Z축 방향에 또 2개.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쓴 거죠. 풀어서 쓴 다음에 3s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향성까지 함께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요딴 식으로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X축 따로, Y축 따로. 그때는 여기가 2를 넘어가면 안 되지. 하지만 이거를 뭉뚱그리면 6가
2까지 쓸 수 있네요. 그죠? 두 개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6이 써져 있는 경우와 2로 나눠져 있는 경우로 둘 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비탈로 표현해봐. 오비탈로, 나트륨을 오비탈로 표현해봐 하면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주르륵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나트륨을 상자 모형으로 한번 표시해봐. 상자 모형으로 표시해봐 라고 합니다. 상자 모형에 대한 제시는 어디 되어 있냐면 페이지 87쪽 맨 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자 모형은 1s라는 오비탈 하나 보여요? 얘가 여기 전자 두 개 어떻게? 위아래 그죠? 들어갑니다. 2s도 상자 하나죠. 너도 위아래 들어가겠네요. 이 P는 X축, Y축, Z축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X, Y, Z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돼서 이렇게 세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위아래 것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머지 3S 방 하나 그리고 여기 전자 하나가 띡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위로 그려도 되고 아래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상자 모형으로 표시하려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때 혼자 놀고 있는 전자. 야 너는 특이하다. 방 혼자 쓰네? 좋겠다. 방 혼자 써서. 그치? 이 방 혼자 쓰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 부른다? 이게 그 유명한 홀전자. 시험 문제. 나트륨은 홀전자 수가 몇 개인가? 몇 개지? 이거 그려봐야 알 수 있다. 맞아요. 이걸 그려봐야 홀전자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전자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네요. 혼자 있는 전자. 방을 혼자 쓰고 있는 전자. 홀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쌓는다고 했는데, 자, 3s까지 했죠? 그럼 전자가 더 많으면 어디다 채워야 돼? 3s 다 채웠어. 그 다음이 3p를 채우겠죠? 근데 웃긴 건 3p 채운 다음에 3d를 채워야 될 것 같잖아. 같은 3차 껍질이니까. 아니야. 4s를 먼저 채워요. 3d보다 4s가 에너지가 더 낮아. 어디 그려져 있냐면 85쪽 맨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s, 2s, 2p 여기 이 그림이야. 이 그림. 1s보다 2s가 에너지가 많고 2s보다 2p가 많고 3s, 3p인데 3d보다 4s가 에너지가 더 낮은 거 보여요? 4s가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4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3d를 채워요. 이걸 어떻게 외워? 그지? 외울 수 없으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화살표를 그려나가라고. 이렇게 찍찍 쌤처럼. 그 다음에 3D 채우고 4P 채우고 5S를 먼저 채웁니다. 그 다음에 4D, 5P, 6S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안 가고 대부분은 많이 물어보는 게 야 3P 채운 다음에 얘 채우니 물어본다. 어디야? 4S.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찾는 방법이야. 약간의 암기법이고 이 암기법이 또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채운다는 말은 여기 87쪽 가운데 그림입니다. 87쪽 가운데쯤에 전자배치 규칙 싸움의 원리 오른쪽에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죠. 징징징 거기 뭐 연결해 있지만 결국 이 그림이야. 이렇게 채워나간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바로 이런 에너지 준위 값을 가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어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보어는 뭐라 그랬지? 보어는 1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녀석은 4분의 1310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껍질은 전자의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껍질도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보어는 첫 번째 껍질 전자는 다 에너지가 이거고 두 번째 껍질의 전자는 다 에너지가 이거야 라고 말한 거잖아. 얘는 오비탈 개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즉 수소는 오비탈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냥 껍질이 같으면 에너지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5쪽 밑에 여기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좀 달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좀 달라. 어떻게 달라? 1S보다 2S2P가 똑같대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야 2S보다 2P가 에너지가 많잖아. 그건 다전자 원자의 경우고 수소는 2차 껍질이면 다 똑같은 거야. 수소니까. 그래서 2차 껍질 다 똑같아. 3차 껍질도 다 똑같아 라고 써있죠. 2차 껍질보다는 3차 껍질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수소는 껍질만 같으면 에너지가 다 똑같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수소를 제외한 다전자 원자, 우리 보는 이거야. 수소 대 다전자 원자야.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들은 요 규칙에 따르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1차 껍질, 1차 껍질 1S밖에 없죠. 2차 껍질에 2S하고 2P가 있는데 2차 껍질의 에너지가 동일해. 2차 껍질은 1차 껍질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3차 껍질에는 3S도 있고 3P도 있고 3D도 있잖아. 필요 없어. 다 똑같아. 그죠? 다 똑같고 이 2차 껍질보다는 에너지가 많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수소의 에너지 모습이라면 다전자 원자는 이렇게 에너지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비탈 상관없이 딱 정해진 값을 구할 수 있었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잠깐 우리 그림 하나만 보고서 문제 좀 풀게요. 잠깐만요. 그림 보여줄 게 있어. 시험 문제를 또 유출을 하나 해야죠. 자, 방금 쌤이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림으로 좀 같이 좀 볼게요. 먼저 볼 그림이 자, 오비탈 모형, 현대 오비탈 모형이 나온 어떤 계기랄까? 계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100% 나오는 문제야. 자, 이게 3차원 공간이고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이야. 이때 사진을 팡 찍어요. 그럼 전자가 여기에서 찍힐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찍힐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땅 찍으면 여기서 찍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안쪽에 있는 다전자 원자들이니까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서로 웅 밀어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웅 밀려나서 여기 와 있는데 찰칵 찍힐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전자가 찍힐 확률은, 사진 찍힐 확률은 매우 낮죠. 그래서 사진 찍힐 확률이 90% 이상인 곳만 점으로 현재 표현해 놓은 겁니다. 90% 이상인 곳만 점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주로 어디에 더 많이 찍히냐면은 플러스에 가까운 곳에 더 많이 찍히겠죠. 인력 때문에. 플러스가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플러스 근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건 알겠어. 뭐가 시험 문제냐? 바로 이겁니다. 이 점 하나하나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면 저 점 하나하나는 전자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잖아. 하지만 틀렸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입니다. 그 말 같은데 틀려.
저 점 하나가 전자다 그러면 안 돼요. 저 점 하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말 같지만 달라요. 전자이다 라고 실존한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거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어 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현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확률의 개념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제 틀려 라는 걸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왠지 저 점 하나가 전자일 것 같잖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다? 다시 말하지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와요. 대충 공부한 아이들은 다 전밀도 그림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거니까 전자인 줄 알잖아. 하지만 전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전밀도 그림을 90%가 되는 곳을 경계면을 그린 게 이 경계면 그림이고 쌤이 이 경계면 그림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야. 자, S오비타를 현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계면 바깥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없나요? 아니야, 있어. 10% 확률로 바깥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체크 한번 해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한 3번 반복했죠, 여기. 이 문제 나온다는 말 3번째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양자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했었죠. 1차 껍질에도 S오비탈이 있고 2차 껍질에도 S오비탈이 있고 3차 껍질에도 S오비탈이 있다. 똑같은 S오비탈이지만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이 안에 다시 X축, Y축, Z축으로 다 P오비탈이 존재한다라는 걸 했었습니다. 자, 밑에 P오비탈의 모양은 이런 R형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라는 표현과 방향성이 없다라는 표현 아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지만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 특이한 게 이렇게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90%인 거야. 특이하게. 이런 모양으로 90%인 거야. 특이하게. 특이하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 그죠? 가운데 플러스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구 모양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저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90% 발견된다는 게 되게 특이한 점인 거야. 자, P오비탈을 소개했던 부분이고요. 자기양자수 등등등 다 여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 86쪽에 문제가 혹시 풀려있는 사람 1명, 2명, 3명, 4명, 5명, 그죠? 그럼 여기도 한 부 더 복사해 줄 거니까 이 문제를 조금 귀를 잠깐 쉬고 갈게요. 귀 잠깐 쉬고 문제 조금 풀어봅시다. 너 있어?
달리